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확인해 볼 텐데요.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숨 좀 골라야죠. 네, 숨 고르기 해야죠. 숨 고르기 네. 해야죠. 너무 막 이렇게 네. 막 뛰어가면은 네. 넘어질 수도 있어요. 또 혼자 네. 뛰어가면은 다들 시기를 합니다. 혼자 뛰어가더라고요. 네. 저 먼지 네. 가가지고 저는 그냥 그래 가라. 네, 이제 대부분 투자가분들의 이제 마음이 그런 마음일 거예요. 맞아요. 지금. 네. 좀 포기한 상태인데 그래도 참 시장에 한번 조정을 좀 주면은 다시 한번 또 접근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금융시장 지표를 한번 볼게요.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제까지 해서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빅테크들 이제 특히 M7의 이제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 업종 간 종목별 이제 차별화가 좀 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네. 종목을 이제 잘 이제 한번 보셔야 될 이제 상황이 이제 온 것 같고요. 미국 국채가 어제 한 10년물이 한 13bp가 이제 급락을 했어요. 네. 다른 것보다 파월 의장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시카고 연은총재 여기다가 이제 미니애폴리스 연은총재까지 금리 인하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긍정적 데이터가 많긴 하지만은 데이터를 조금 더 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국채의 이제 수익률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가 계속 하락을 보일 줄 알았는데 다시 또 104.44달러, 44 인덱스까지 요까지 올라왔어요. 지수가요. 중동 지역에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잘못하면은 미국하고 이란에 이제 전면전까지 불사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 갖고 아마 이제 중동 리스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비트코인은 계속 4만 달러에서 뭐 4만 3천 달러 요 사이 박스권에 지금 갇힌 모습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한번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경제지표 어떤 네. 게 또 발표가 됐을까요? 네, 뭐 어제 보시면은 일단은 연착륙 또는 아니면 미국 경기의 이제 회복을 알리는 신호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컨퍼런스 보드의 1월 고용 동향 지수도 113.7이거든요. 이게 전달에 112.9였습니다. 네. 여기서도 지금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두 계단 더 밑에 보시면 ISM 1월 비제조업 고용 지수도 50.5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지난달이 한 43.8이었어요. 확 올라왔어요. 네, 확 올랐어요. 고용 시장이 이건 너무 지금 견고한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1월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죠. PMI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53.4까지 나왔는데 이게 지금 4개월 내 최고치예요. 네. 다른 것보다 지금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구매자 관리 지수도 지금 더 올라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제조업 물가 지수 64거든요. 이 정도면 전달이 57.4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나오는 지표들이 이제는 미국이 이 정도면은 경기 연착륙이 아니라 이제 경기 회복 또는 경기 상승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 갖고 결국 연준이 계속 지금 보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지금 너무 좋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꼭 인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지금 계속 지표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준금리 꼭 인하해야 하냐고 저한테도 한번 좀 물어봐 주시죠. 해야죠. 꼭 시장이 했으면 이렇게, 좋겠는데. 네, 그렇죠? 시장이 이렇게 원하는데 네. 적당히 좀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해야죠. 네. 자, 어쨌든 뭐 발표되는 경제 상황 여건에 보면은 워낙에 그러니까 경기가 꺾이지 않아서 워낙에 좋아서 인하를 하지 않는 거니까 또 이거를 또 마냥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이슈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OECD가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조정치를 발표를 했다고요. 네, 작년 11월 달에 일단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조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2월 달에서 또 작년 11월에 비해서 이제 조정을 좀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가장 크게 나타난 게, 글로벌은, 지난번 그 전망치가 2.7%였거든요. 근데 2.9%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미국입니다. 미국을 지금 1.5%에서 2.1%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IMF가 미국을 이제 1.5에서 2.1%까지 상향 조정을 했었거든요. 거의 IMF가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로존도 유로존은 좀 반대입니다. 0.9%였는데 지난번에 이번에 0.6% 상승으로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은 4.7%로 동일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한국은 2.3%였는데 2.2%로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지금 여기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중동에서 지금 물류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 그다음에 유가 인상을 유발하고 있고 이것이 인플레이션 인상으로 지금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한 0.4% 포인트 정도 인플레이션이 아마 그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보는 그 시장은 일단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미국 일단은 뭐 자체적인 수요가 워낙 큰 국가이기 때문에 네. 크게 변동을 안 받을 수 있겠지만 유럽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좀 영향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또 연준 입장에서는 미국 경기는 그래도 또 견고하게 자꾸 이 상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되는 게 맞는지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연준에서는 데이터를 좀 더 확인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뭐 자체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데이터까지 이 정도면은 아마 연준 입장이 되게 좀 고민스럽지 않겠느냐. 연준 빼고는 뭐 소비자들이라든지 투자자들 그다음에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까지 금리가 내려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준만 딱 고립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요. 예, 그렇게 한번 시장을 접근해 보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굵직한 기업들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죠. 엔비디아의 주가는 어제도 크게 올랐습니다. 네, 또 사상 최고치를 네. 또 경신했고요. 사상 최고는 네. 뭐 그냥 그냥 뭐 가벼운 그냥 거죠 뭐. 예. 4.79% 올랐고요. 693달러까지 올랐는데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를 8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뭐 이유는 똑같아요. 그냥 뭐 별 특별한 이유가 더 나온 건 아니고요. AI 컴퓨팅 수요 증가로 GPU 판매가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그 혹시나 매출 지금 H20이라는 중국 맞춤형 AI 반도체를 지금 생산해서 지금 판매를 하겠다라고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요 중에서 미국 이제 정부의 어떤 그 제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나머지 매출이죠. 한 20% 정도 매출은 다른 곳에서 충분히 이것을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는 이제 내일이 아니죠. 지금 언제죠? 좀 21일이네요. 21일 날 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내일이라고 하신 네, 거죠? 저도 갑자기 왜 이렇게 빨리 나오나 그래갖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갖고 아마 네. 그때까지 좀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계속 좀 끌고 가지 않겠느냐 지금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21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22일 이 아침에 저희가 나올 수 있을 것 아마 같습니다. 굉장히 또 분주하게 이 소식을 전달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엔비디아를 봤고요. 이번에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자꾸 이제 악재가 나오는데 이게 악재인 거는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네, 확실하고요. 진짜 뭐 구슬 한번 해야 되나? 여기가. 아니, 네. 가격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게 어제 오늘 일 아니고 네. 생산은 뭐 그렇죠. 잘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한 3.65% 정도 하락해서 181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전날은 이제 경고등 계기판 글자가 너무 작아서 충동 위험성이 높다. 그래서 리콜을 해라 해서 220만 대 리콜을 했거든요. 뭐 근데 계기판 그거는 뭐 키우는 거는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별걸 다 별건데 트셨잖아요. 근데 그 리콜도 해야 되니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기업이죠. 셉이 이제 법인 차량용 구매 리스트에서 테슬라를 제외를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름이 뭔가 셉해요, 되게. 예, 셉한 것도 있는데 막. 그냥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법인 하나가 구매용 리스트 내린 게 뭐가 의미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큰 기업인가 예, 봐요. 큰 기업이고 더 중요한 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이제 탄소 중립법이에요.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이제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모든 게 다 전기차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리백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법인들이 전기차를 이제 사용하면서 추가적인 이제 내용들 뭐랄까 이제 혜택을 좀 얻을 수가 있는데 테슬라가 리스트가 빠지고 이제 다른 회사들이죠. 예를 들면 이제 중국 기업이라든지 이제 유럽 기업들이죠. 특히 이제 잘 아시는 이제 뭐 스텔란티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예, 리스트에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만 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테슬라에 대한 또 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똑같은 빠질 일이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이런 지금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자꾸 제가 봤을 때 큰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꾸 움직이는 걸 보면은 조금 이제 뭔가 이 악재가 몰릴 때는
좀 한꺼번에 다 몰린다. 이러한 내용이 맞아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요. 자, 테슬라의 추가적인 또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또 이어서는 일라일리입니다. 일라일리는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네. 그 뭔가 jet바운드가 네. 고혈압에도 좋다. 네. 아주 일라일리 약은 만면통치약이다. 만면통치 먹기만 하면 뭐 모든 게 난다. 쓰러졌던 분들 깨어나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네. 이번엔 다른 게 아니라 비만 치료 이제 마운자로가 있거든요. 네. 마운자로 이제 현재 공급 중인데 지금 공급으로 간다면은 6월 말까지 재고가 다 소진된다.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 아이고. 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jet바운드가 이제 대체제로 이제 있기 때문에 아마 또 jet바운드의 생산이 더 크게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면서 주가가 어제 5.77% 이제 급등해갖고 $706까지 결국 여기도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실적 발표가 지금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매출 증가 기대감에 따라서 노보 노디스크도 지금 어제 위고비가 또 매출 증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뭐 일라일리 안 팔리면 또 노보 노디스크니까요. 그래서 위고비 때문에 4.4% 넘게 어제 노보 노디스크도 지금 어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비만 치료하고 이쪽 당뇨 치료 쪽이 확실히 미국인들한테 그쵸. 이 현대병 중에 뭐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 병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매출 성장 동력을 네. 일라일리하고 이제 그 노브니스가 들고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스냅입니다. 스냅에 구조조정이 있는데 이게 네. 구조조정을 했을 때 올라가는 기업이 있고 떨어지는 기업이 있어요. 네, 좀 주가가 이제 부정적인데요. 저희 이제 투자자분들도 스냅챗을 좀 사용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네. 미국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하죠. 네, 젊은 친구분들이 좀 하기는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만큼 이렇게 가입자 수가 이렇게 크게 증가하진 않아요. 그래서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일단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의 10%를 정리하고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네. 지금 일단 오늘 또 밤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어요. 스텝은요. 근데 분기 매출이 한 6% 정도 상승했을 걸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스냅챗 같은 경우 이제 메타라든지 구글과 같은 어떤 성장 동력을 현재 보이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까 SNS 그 상품에서 네. 더 이상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걸 이제 부정적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메타라 같이 이제 차라리 뭐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쪽으로 좀 나갔으면은 어느 정도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정리해고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좀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성장 동력 확보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스냅이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보일지는 그건 한번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가로 떨어진 이제 이 회사가 네. 한번 반등을 했을 게 어떠한 그 효과가 나오는지는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특히 메타가 거의 1년 동안 숨죽이고 있다가 성장 동력을 되찾으면서 크게 이제 급등하는 요 측면을 봤기 때문에 그쵸. 스냅도 혹시나 지금은 가장 바닥에 있지만은 한번 성장 동력이 나올 수 있지를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한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추가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장 마감 후에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계속 올라와서 봤더니 무려 애프터마켓에서 17% 가까운 주가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시나 주가의 급등은 20% 넘게 증가한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증가한 매출.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CEO의 발언도 있었고요. 주당 순이익은 8센트를 예상을 했는데 8센트 나왔고 수익 같은 경우에도 6억 240만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6억 840만 달러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정말 빨랑 튀고 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역시나 예. 실적이에요. 예, AI는 계속합니다. 네. 자, 이어서는 실적 발표 내용 다양하게 좀 또 있기도 한데 네. 세 가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세 가지만 이제 볼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일단 이제 맥도날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워낙 친숙한 기업이니까 네. 맥도날드 이제 시장 전망에 비해서 매출은 한 거의 이제 64억 달러 정도가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EPS도 이제 거의 한 2.95달러 정도가 나오면서 이 정도면은 뭐 그냥 전망치에 부합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보였는데 주가는 주가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맥도날드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글로벌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요. 부동산 그쵸. 관련해서 되게 좋은 목이 있는 네. 자리에 다 가지고 다 있잖아요. 갔죠. 꼭 교차로에다가 이 점포를 내고 그쵸. 예, 그걸 삽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출이 더 이제 햄버거 매출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이제 러시아에서 사실은 철수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제 철수를 좀 했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 지역에서도 지금 분쟁이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매출을 하락시킨다. 왜냐하면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제3세계 국가에서 특히 이제 매출량이 크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올해도 반영될 수 있다. 그러면은 결국 땅값뿐만 아니라 그렇죠.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 햄버거 매출까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래서 지금 주가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그래서 음료 관련해 가지고 네. 드라이브스루 매장 같은 거를 좀 만들겠다라는 네. 그런 네. 내용도 발표를 했는데 그 맥카페 네, 맥카페도 저렴하게 그렇죠. 또 커피를 네. 먹을 수 있어서 네. 좋긴 한데 과연 또 맥도날드가 네. 어떻게 지금의 정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AI 접목해야죠. 네. 뭔가 좀 하셔야 되는데 AI 접목해서 그 거기에 커스터마이즈된 햄버거를 딱 탁탁탁 로봇이 만들어주는. 이제 휴머노이드가 해야죠. 그렇게 되면 또 자. 고용이 또 많이 줄겠죠. 맞습니다. 캐터필러. 네, 캐터필러가 어제 이제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170억 달러 매출 전망을 예상했었는데 171억 달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EPS는 5.23달러가 나왔어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87%가 지금 크게 증가한 상태고요. 다른 것보다 지금 여기는 이제 요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건설용 또는 이제 광산 중장비뿐만 아니라 농업용 중장비 그다음에 공업용 가스터빈 생산 업체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희 꼬마애들도 이 캐터필러 장난감이 또 있어요. 그 저거 되게 노란색. 좋아하죠 중장비. 10만 원 넘어갑니다. 보통 살려면. 그렇게 이 비싸요? 장난감 가게 살려면은 10에서 한 15만 원, 어떤 건 20만 원도 나오거든요. 이 대형 사이즈가. 중장비가 실제로도 비싼데 장난감도 장난감도 비싸네요. 비싸요. 와. 그다음에 CAT 딱 로고가 붙어 있으면 일단은 네. 값이 2배로 뜁니다. 그래요? 네, 그 장난감까지도 비싼 이 캐터필러인데 네. 일단은 뭐 매출도 좋았고요. 그래서 여기다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도 매출 이제 증가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 이제 AI 시장을 통해서 지금 매출 개선을 이룩하고 있다. 이제 특히 뭐냐면은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스마트팜에서 이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즘 자율주행으로 지금 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을 하면은 이겁니다. 가장 좋은 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일단은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사고가 줄어든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그리고 두 번째는 24시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생산성이 높아지죠. 예, 밤새 뭐 불 켜고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캐터필러 장비들에 대한 매출이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주가는 긍정적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타이슨 푸드입니다. 네, 타이슨 푸드가 이제 현재 이제 미국의 소비의 트렌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매출 전망치는 지금 한 133억 달러 예상됐는데 뭐 그대로 133억 나왔고요. 그다음에 EPS도 한 0.69달러로 거의 비슷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망치에는 부합을 했고요. 주가는 조금 이제 뭐 상승을 했는데 다른 것보다 여기는 이제 전 세계 2위의 육류 가공업체거든요. 그래서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요 세 개를 리테일 식품으로 이제 가공해서 파는 이제 도매업체인데 매출이 일단은 닭 쪽, 치킨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고기 쪽, 비프 쪽은 매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라서 소비가 틀려졌다는 거죠. 저렴한 걸로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마 닭하고 돼지 쪽은 이제 계속 이제 이게 증가를 하겠지만은 아마 이제 비프 쪽은 조금 더 매출이 더 감소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면서 그래서 전체적인 이 그 매출은 그래도 상향으로 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작년에 1, 2, 3분기까지 연속 5분기 작년 1분기까지죠. 한 5분기 연속 계속 그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한 3분기부터 흑자로 좀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소비는 증대를 한다. 하지만 이제 성향은 좀 틀려진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정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오늘 일단 뭐 보시면 일라일리 나옵니다. 네. 어떨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포드 자동차, 포드가 이제 나옵니다. 자동차들이 좀 많네요. 예. 도요타 요새 좀 문제가 큰데. 예, 도요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엔화 약세를 등에 업고 엄청난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근데 한번 지켜야 될 것 그렇게 같습니다. 돼도 뭐 요새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네네. 많아가지고 도요타 실적 발표 내용 그리고 일라일릴리 자 오늘도 주가에 강한 상승이 보였는데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자세한 내용 이 시간을 통해서 내일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월가의 소식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는데 아까 맥도날드 얘기하면서 여러분 저한테 아재 개그 하지 말라 하시면서 요새 빅맥이 작아졌어요. 소맥이 됐네요. 예, 소맥. 예, 이런 얘기. 저는 너무 좋아요. 재밌잖아요. 맥도날드 가서 친구들이랑 햄버거 먹으면서 야, 빅맥이 아니고 소맥 아니냐? 소맥 한 잔? 재밌죠? 네, 오늘도 유쾌하게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